마누라와 자식 빼곤 다 바꿔라. 사실상 바꿀 수 없는 걸 뺀 모든 걸 바꾸자는 이 말. 워낙 유명한 말이라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93년 6월 7일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알려진 삼성 신경영 선언에서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한 말입니다. 당시 삼성전자 제품은 국내 1위를 차지하고 동남아 등 해외 개발도상국에선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이었죠. 삼성이 국내 1위에 안주해서 발전을 멈췄다고 생각한 이건희 회장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임직원에게 각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약 30년에 이른 지금 삼성전자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어요. 지난해 기준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877억 달러입니다. 이게 세계 5위 수준인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고 하니 이 정도로 삼성을 일군 이건희 회장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죠.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리더를 보좌하고 뜻을 도울 인재는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리더에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함께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재 경영을 원칙으로 삼고 인재를 중시합니다. 지금의 삼성을 일굴 수 있던 까닭은 이렇듯 이건희 회장의 훌륭한 인사가 바탕을 깔고 그리고 이에 부응해 능력을 발휘한 기라성 같은 인재들, 즉 이건희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의 사람들은 어떤 인재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셋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삼성에 천재급 인재는 없어도 준천재급 인재는 3명 있다. 이윤우, 진대재, 황창규다. 먼저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 고문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1966년 삼성전관, 그러니까 현 삼성 SDI에 입사를 해서요. 1977년 삼성전자로 이직을 했어요. 이후 30대의 상무, 전무를 거치는 등 초고속 승진을 이뤘는데요. 삼성반도체 초기 시절 기흥공장장, 그리고 기흥반도체 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생산과 연구를 모두 겸임한 흔치 않은 전문 경영인입니다. 2011년 삼성전자 부회장을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상임 고문에 위촉됐고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를 거치며 삼성이 현재 반도체 기업 1등이 될 수 있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나서길 좋아하지 않고요. 묵묵히 일하는 데 진력한 일꾼 스타일이래요. 가히 삼성 반도체 초기 기술 총사령관이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대재 전 삼성전자 부사장인데요. 진 전 부사장은 IBM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1985년 삼성반도체 연구소로 이직해 1987년 귀국했습니다. 63메가, 128메가, 1기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 D램 신화를 만든 주역으로 평가받고요.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또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때 이건희 회장의 추천에 의했다고 전해집니다.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스탠퍼드대 책임연구원, 인텔 자문을 지내다 1989년 삼성전자로 왔습니다. 1994년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 개발을 주도했고요. 2002년 국제반도체회로 학술에 의해서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황해 법칙을 설파해 유명해졌습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삼성 기술 개발에 한 단계 도약을 더 가져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장, 국가과학기술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 6년간 KT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실 3명의 준 천재 외에도 이건희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사실 워낙 많아요.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 고문도 빼놓을 수 없죠. 1985년부터 삼성에서 일했고요. 세계 최초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고 마이크론, 도시바 등 세계적 기업을 제치고 기술 초격차를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5년 전엔 당시로서 생소했던 워크스마트 문화를 확산해 조직 문화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고요. 삼성 내 최고령, 최장수 경영자로도 남아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 대부분 직원들이 안타까워했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경영자라고 하네요. 이건희 회장은 또 여성 인재를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성을 쓰지 않으면 기업의 기회 가운데 절반은 손실을 본다고 생각했죠. 이에 유명한 여성 인재가 고졸신화로 불리는 양양자 의원입니다. 양 의원은 광주 여상을 졸업하고요. 1985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했는데요.
입사 초기에는 도면을 만드는 단순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메모리 사업부 설계팀 책임 연구원이 됐습니다. 이후 2014년 삼성전자 최초로 상고 출신 여성 임원, 상무직에 올랐죠. 이후에 민주당으로 정계에 입문했다가 탈당했고요. 현재는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근면 전 인사처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근희 전 CJ 대운통운 부회장, 최이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김용범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 등 쟁쟁한 경영인들이 다 삼성을 거쳐간 인물입니다. 가히 삼성 사관학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건희 회장의 인사는 삼성뿐 아니라 재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은 어떨까요? 분명한 건 이재용 회장이 선대의 유지를 이어 인재경영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 회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뚜렷하게 이재용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할 만한 인물은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눈길을 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회장의 참모 혹은 복심으로 불렸던 손영권 고문입니다. 손영권 고문은 인텔코리아 초대 사장, 하이닉스 반도체 사회이사 등을 지내다 2012년 삼성전자 전략혁신센터 사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던 당시 여러 중책을 대신 수행했고요. 이재용 회장이 해외로 갈 때면 함께가 그를 보좌하는 모습이 자주 띄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갈 때마다 손 고문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가장 믿는 사람으로 꼽힌다는 방증입니다. 2017년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를 진두지휘했고요. 2020년 삼성에서 나와 고문을 맡았고 현재는 하만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영입한 인재로 알려진 승현준 삼성전자 글로벌 R&D 협력 담당 사장입니다. 세계적 뇌신경공학 기반 AI 분야 석학으로 알려져 있고요. 벨 연구소 연구원과 MIT 물리학과 교수, 프린스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삼성과의 인연은 2008년 AI 컴퓨터를 구현하는 기반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서요. 호암재단에서 수여하는 호암상 공학상을 받으며 시작됐고요. 2018년부터 삼성 리서치 CRS로서 삼성전자 AI 전략 수립과 선행 연구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글로벌 AI 센터 설립, 그리고 AI 우수 인력 영입에 기여해 왔습니다. 삼성 제품에 유의미한 AI 기술을 탑재했다고 평가받아서요. 지난해 연봉으로 약 56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되게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46억 원을 뛰어넘는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선대 회장의 이제 여성 인재 중심 방침도 계승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사장에 오른 이영희 삼성전자 DX 부문 글로벌 마케팅실 실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서 비오너 일가로는 첫 여성 사장입니다. 전까지는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했죠. 이영희 사장은 유니레버 코리아, SC존슨 코리아, 로레알 코리 등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다 2007년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2012년 부사장이 돼서 첫 여성 사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는데요. 마침내 지난해 사장에 오른 거죠. 이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를 세계적 브랜드 반열에 올린 1등 공신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이재용 이대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임직원이 50만 명이 넘는 곳인 만큼 이외에도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채워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기술이든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서 한 단계 삼성을 더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죠. 이른바 승어부, 아버지를 이기는 게 최대의 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에겐 더더욱 사람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죠. 지금까지 신경영 30년을 이끈 사람들에 이어서 향후 30년을 이끌 이재용의 사람들, 또 그 다음 누군가의 사람들이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